경기도 농촌마을의 하천 제방 뚝 밑 풀숲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상태는 부패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였습니다. 바로 경찰은 사건 현장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사건 현장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갈대가 사람 키만큼 크게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풀과 갈대가 무성한 야외인데다가 장소도 너무 넓어서 증거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증거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풀숲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찾지를 못해요. 단 풀숲 근처 제방 뚝은 비포장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고 땅의 상태가 약간 물렁물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행히도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차량의 바퀴 자국. 이 차 바퀴는 뭐지? 차량의 바퀴 자국은 범죄 현장의 입구에서 잠시 머물렀다 간 듯 약간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차량 바퀴만 덩그러니 있었다면 놀러 온 사람들의 차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퀴 자국은 남달랐습니다. 이 차 바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신이 있는 곳까지 이 사이에 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풀들이 누워있네? 마치 범인이 이동한 길을 보여주는 것 마냥 경찰은 차량의 바퀴 자국을 우선 실사로 촬영하고 땅에 찍힌 바퀴 모양을 그대로 본을 떴습니다. 차량의 바퀴 모양을 확인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단지 차량의 종류를 알 수 있을 뿐. 분석 결과 바퀴의 자국은 픽업 트럭 종류로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부검도 실시됐습니다. 시신은 외부적으로는 큰 상처 없이 깨끗했어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 머리카락에 덮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개골 내부에 많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망한 시각은 지난 밤.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 다행히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주머니에 신분증이 있었거든요. 피해자는 인근 도시에 살고 있었던 김씨. 피해자의 차량은 그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농촌 마을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니, 김씨는 왜 그 농촌 마을까지 차를 가지고 갔으며 그 농촌 마을에 차를 둔 채로 어떻게 범죄 현장인 하천 제방 풀숲까지 간 걸까? 경찰은 바로 주변 CCTV들을 모두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지나간 차들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픽업 트럭 차량. 그렇게 용의 차량 몇 대가 추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용의 차량, 이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해서 찾아다니면 금방 잡을 수 있겠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CCTV 화질. 진짜 우리나라 이것 좀 개선 좀 해주면 좋겠어요. 사건 사고 하다 보면 범인의 얼굴이 버젓이 찍혀 있는데 화질이 너무 흐려서 안 좋아서 얼굴이 대놓고 찍혀 있음에도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가 전혀 안 보여서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이때 역시 사건이 밤이었고 CCTV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번호판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와, 번호판이 버젓이 찍혀 있어도 화질이 안 좋아서 이게 3인지 5인지 바로 디지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보정 작업을 거쳐 겨우 차량의 번호판 일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용의선상에 오른 픽업 차량을 한 대 한 대 조사하는데 한 트럭이 피해자 김씨의 차량이 발견된 그 농촌 마을에 사는 사람 거네. 당신이 수상하다. 경찰은 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씨. 그는 몇 년 전에 그곳 마을로 이사를 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딱 찾아갔던 그때 집에 없는 거예요. 아, 어디 갔나? 다음 날 가도 없어. 다다음 날 가도 없네. 경찰은 바로 용의자 이 씨와 이 씨의 차량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지방의 시골 장터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이 씨를 검거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처음에 이 씨는 아, 왜 이러세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도 됩니까? 경찰은 바로 이 씨의 트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현장 제방 뚝에서 발견된 바퀴 흔적과 이 씨의 차량 바퀴 모양이 똑같을까? 결과는 일치. 당신이 김씨 죽이고 그 풀숲에 유기했고 그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내가 죽은 김씨랑 아는 사이긴 해요. 옛날 직장 동료예요. 걔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번 봤죠. 그런데 그러고 그냥 갔어요. 별일 없었다고요. 난 전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왜 피해자 김씨의 차가 본인 이씨 집 주위에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경찰이 확인해 보니 둘이 돈 관계가 얽혀있네. 이 돈 문제로 둘이 종종 싸웠다네. 용의자인 이 씨가 피해자인 김 씨와 같은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그렇게 막 다니면서 이 씨가 피해자인 김 씨한테 돈을 빌렸네. 그런데 그 돈 빌리고 얼마 안 가 이 씨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용의자 이 씨가 돈만 딱 빌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리니 그 뒤부터 이 피해자인 김 씨가 빌려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막 비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돈 좀 빨리 갚아달라고. 돈을 빌린 사람이 당당해. 아, 준다니까. 내일 줄게. 모레 준다고. 그러니까 김 씨는 아, 나도 돈이 급하다고. 오늘은 꼭 좀 줘. 아, 이런 거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나는데. 실제로 피해자 김 씨가 꿔준 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 빌려준 걸 정말 후회했겠죠. 아무래도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죽였구나. 경찰은 딱 촉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을까요? 경찰은요, 바로 혈흔 검출 시약인 루미놀을 준비한 뒤에 야심한 밤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 루미놀 시험은요, 밤에만 할 수 있다고 해요. 경찰은 바로 바퀴 자국이 있던 곳에서부터 시신이 발견된 현장으로 가는 길목 하나하나에 루미놀 시약을 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풀과 갈대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범인이 정신없이 시신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팔이나 이런 곳에 풀에 쓸려 자기도 모르게 피가 작게 남아 묻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작은 상처들, 미세한 상처. 그렇게 한참을 확인해 나가는데 와우, 중간 정도 지나서 갈대잎 하나에 형광 반응이 있다. 한 갈대의 중간 부분에서 미세하게 루미놀 반응이 확인된 겁니다. 와, 찾았다. 이거 됐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풀 전체를 채취해 채취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시신이 있었던 부근에서도 미세한 작은 핏자국, 혈흔이 몇 개 더 발견됐습니다. 바로 그 혈흔들은 국가수로 보내졌습니다. 와, 이거 누구 피일까? 유전자 분석 결과 2명의 남성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시신 주변에 있던 피는 피해자 김 씨의 피로 확인됐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명은 당연히 용의자 이 씨의 피였습니다. 이거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당시 시신을 유기할 때 이 씨의 팔 피부가 날카로운 갈대 잎에 긁혔고 그것이 그대로 잎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어떻게 더 발뺌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김 씨를 죽인 걸까요? 돈 때문에? 맞습니다. 돈 때문에 죽였습니다. 둘은 회사 동기로 친한 친구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리고 하면서 둘 사이가 확 멀어진 거예요. 피해자 김 씨는 얼른 돈을 갚아달라 했어요. 하지만 이 씨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에 차를 이용해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돈벌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돈 들어올 데가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되니 김씨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일 피해자 김씨가 작심을 하고 이씨를 찾아온 겁니다. 내 기필코 오늘은 빌려준 돈 받고 간다. 그렇게 김씨가 나도 돈이 없다, 급하다, 네 사정 아는데 돈 좀 얼른 좀 갚아줘라, 나 오늘 그냥 못 간다 하니 이때 이씨가 내가 지금 돈이 많지가 않아. 우선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이 이게 다야. 우선 이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갚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봐줬잖아요. 나도 지금 돈이 급한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 김씨가 터진 겁니다. 욕을 막 하면서 이씨 뺨을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씨가 꼭지가 팍 돈 겁니다. 야, 너 나 쳤어? 야, 너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화가 난 이씨가 빨리 너 이 집에서 나가라고, 꺼지라고 소리 질렀고, 그러면서 화가 난 이씨가 빨리 너 이 집에서 나가라고, 꺼지라고 김씨를 세게 탁 밀쳤는데, 와, 갑자기 김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이 벽에 쾅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미동이 없어. 야, 김씨야.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서워진 이씨가 시신을 유기하기로 하고 자기 차에 싣고 가서 그 풀숲에 유기하고 왔던 거예요. 이 사건이 되게 수사가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정말 형사분들의 기막힌 캐치. 혹시 이 갈대와 풀에 유기하면서 생긴 혈흔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단서를 찾은 거예요. 와, 형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막힌 방법으로 살인범을 체포할 수 있었던 실제 경기도에서 벌어졌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